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권성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나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정신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나요? 예, 정신장애인을 만나보지 못한 많은 비장애인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이미지로 멍청하다, 더럽다, 미친 사람, 무서울 것이다, 범죄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할 때도 많죠. 이러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많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컴넷하우스에서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고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들의 퇴원 후 삶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희망나는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이미지가 위험하고 무섭고 난폭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예, 이러한 이미지가 확산되는 데에는 대중매체 인양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주 범한 및 살인사건을 기억하시죠? 예, 대부분의 사람은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벌인 극악무도한 짓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경우 그것이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관심을 가져주는 지역사회가 없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을까요? 나아가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는 본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더불어 가족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각시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편견의 시각이 아닌 어떤 문제든 상황이든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하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신질환에 대해 보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문구가 하나 있어서 한번 편견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달을 뿌리고 못하는 게 아니라 예, 느릴 뿐이다. 네, 주변에서 정신장애인을 보시면 좀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편견 없는 세상에서 발맞춰 어깨를 나란하고 걸어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병으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와 지금 현재 결혼을 해서 생활하고 있기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되신 아버지께서는 저희 사남매의 뒷바라지를 위해 농사도 지으시고 제재소와 막노동일 등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생애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1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생활은 처음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재미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하사관에 지원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역해도 마땅히 갈 것도 저 당시 않았고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시던 아버지께는 중풍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고 28살 저에게는 조현병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았으면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병사들끼리 모여 앉아 제 얘기를 하면서 제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병사들 입장에서는 무슨 업무인지 몰랐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위대한 신같이 생각이 되고
남들과 달리 뛰어난 예질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군대 안에서 하루하루 생활에 나가기 어려웠고 우리 대대장님에게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이어까지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8년간의 군대 생활을 군대 부적응으로 어병진역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역 후 제 증상은 더 심해지만 같습니다. 귀신이 보이는 환시에 김일성이 대사로 들어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 같은 망상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처박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야이해져 갔습니다. 이런 저를 보는 가족분들의 걱정은 크지만 같은 모양입니다. 가족들은 제가 일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일을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경찰, 배원부품 판매 보조, 공인중개사 보조 등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았지만 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일주일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트럭으로 수출입품을 나르려 하면 돈을 좀 벌까 싶어서 시도해 보았지만 당시 IMF 시대에서 그런지 수익은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고 병원도 깊어만 갔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폭행하고 중교생과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체육관 앞에서 욕을 하고 가음을 질렀습니다. 당시 현금 한 푼 없이 살아가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되었고 제 세금으로 행복해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개수에 짜증이 났었나 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저는 경찰서로 잡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1년 동안은 매일 죽고 싶다. 태어나면 죽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정신병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기에 얼마나 험난한지 알고 있었고 이것들 또한 정신질환자를 대한 눈빛과 태도가 마치 시험본을 보는 듯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원을 하는 애가 2년, 3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병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 아무런 의욕도 없었고 하는 일하고는 병실에 누워있거나 잠을 자거나 같이 입원해 있던 한우의 대소변을 보는 것을 도와주곤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는 여느 30대와는 다른 생활이었죠. 입원을 한 지 10년 10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 1일 저는 퇴원 청구 십자 제도로 인해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퇴원 명령이 떨어졌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많았습니다. 무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까? 직장 구할 수 있을까? 내 혼자 밥은 어떻게 묻지 등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 퇴원 전 병원에서 들었던 정신재활시설 컴넷하우스의 희망나는 강의가 생각났고 병원에 있던 사회복지사식기에 물어 저는 퇴원과 동시에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서의 생활은 병원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처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 적응할 수 있었고 정신재활시설을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요리도 배우면서 저 혼자서도 열심히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0년 12월 이후 12년째 정신재활시설을 다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재활시설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 우리 부부가 사귈 당시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들의 사이를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행복하고 일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 자신과 각오가 있었기에 아내와 2014년 8월 24일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양 좋기만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부도 많아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지내다 보니 장인 장모님도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드디어 2015년 7월 2일 저희의 혼인신고서에 정인의 서주였습니다. 진정으로 인정을 받은 그날은 지금 생각해도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생활할 때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차도 같이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직장에 출퇴근하는 평범한 생활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는 드물게 결혼하였습니다. 제 앞으로의 삶의 목표는 컴넷하우스에 성실히 다니고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꾸준히 활동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없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세상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기의 가슴과 삶의 따뜻한 목표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애는 약간 불편한 것이지 인생을 특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 갈 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인생의 색깔을 결정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적어 건성진이라는 사람이 참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전해지게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에는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웨딩 촬영을 금년 식구들의 축복 속에 하였고 힘을 담은 이야기라는 책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인데 제 강의는 어땠나요? 좋았습니까? 저도 강의는 처음부터 익숙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처음 강의할 때 이제 떨려가지고 또 나서는 게 또 망설여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했었고요. 인식개선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다큐스는 EBS 1TV에 또 출연했었고,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가톨릭 대학교에서 한 5차례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연을 했고, 여기는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보안관교육, 보듬어주기, 안보묻기, 관심 가지기를 줄여서 보안관이 하는데 그 독거노인들 정신장애 중에서도 쎄쎄하게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안관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작년에 방구적 정신건강 강좌를 찍었는데 유튜브에서 시간 나시고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적으시면 저 나오거든요.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강해 주신 우리 권성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